이 정도로 역겨움의 끝을 보여주는 인간은 정말 처음 봅니다. 윤석열이 달라졌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걸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최근 들어 윤석열이 변화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전부 아실 겁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말이죠. 직접적으로 반성을 언급하며 자성의 메시지를 냈다. 참모들에게도 연일 민생과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다는데 이상한 점이 바로 보이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윤석열이 지난 19일 충북대에서 열린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직접 소통 부족을 인정하고 반성이란 단어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지난 17일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서도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통합위의 정책 제언이 얼마나 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이었지만 반성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눈길을 끌었었죠. 그리고 소통과 민생도 강조하고 있는데 18일 참모들에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13일에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 추진, 16일에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 강화를 당부한 데 이은 것이었습니다. 전날에는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며 나도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지시했었고요. 갑자기 낮은 자세를 보이는 윤석열을 통해 이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앞서 보셨듯 윤석열은 본인을 향해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변화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지금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은 이런 비판을 왜 지금 처음 듣는다는 듯이 나오냐는 겁니다. 민생과 소통 그리고 반성. 이건 국민이 그렇게나 현 정부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비판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비판을 했던 기간만 해도 지금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처음 듣는다. 나는 지금까지 소통을 잘해왔는데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신 것 같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지 않나요? 윤석열이 소통을 해왔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일방적이고 오만한 방식을 쓰면서 이걸 소통이라고 이름만 붙인 게 윤석열의 방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윤석열은 물론이고 참모들 또한 정상이 아닌 건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이 참모들을 향해 앉아있지만 말고 민생에 뛰어들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참모들을 앉힌 게 윤석열입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이 그렇게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들을 앉히고 뭐라든 내버려 두던 게 윤석열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참모들한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지금 나 혼자만 욕먹기 싫다 이거잖아요? 한편 대통령실은 또 윤석열의 발언을 치켜세우기에 바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굳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익숙한 말 외에도 국민들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낀 실상을 대통령께 그대로 보고해달라. 이를 국정 운영에도 반영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접 국민들의 삶을 거쳐 듣지 않고 현장에서 체험해야 국민께 도움이 되는 국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개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인데 윤석열은 진작에 거쳐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해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국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왔으며 이게 윤석열의 평소 소신이랍니다. 어떻게 이 정도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대단합니다. 직접 듣는 건커녕 거쳐 들어도 이를 모두 개무시한 게 윤석열인데도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이 소통 강화 행보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각에서는 그 일환으로 야당과의 소통,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이 성사될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위 관계자는 그간 윤 대통령이 지난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갔을 때 야당과 함께 터놓고 이야기하고 국정을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었다며 야당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여당과 함께 협의를 진행해서 윤 대통령이 상임위원장단을 포함해 여야 원내대표단과의 만남을 제안했지만 그 당시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여러 각계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 말은 또 야당 탓이라 이거죠.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석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들을 보면 거리가 너무나도 먼 말들입니다. 야당과 국민을 반국가 세력, 범죄자 취급한 것에 이어 본인이 했던 국민이 바라는 건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말을
금방 뒤집어버리는 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을 살펴보면 본인들이 반성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야당 탓. 자신들은 이미 잘하고 있었는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 탓이다. 억울하지만 일단 노력은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때가 너무 늦은 건 물론이고 진심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싸늘한 민심,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본인 스스로 민생보다 이념을 강조한 상황인 만큼 지금의 민생을 챙기겠다는 발언과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고요. 제가 윤석열이 반성과 소통을 말해도 소용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앞서 살펴보셨듯 계속해서 민생과 반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6개월 내 최저치인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지율이 30%를 기록한 것은 4월 4주차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더 빠진 점도 경고음을 제대로 울리는 대목인데요. 전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층 76%에서 69%, 보수층 62%에서 56%, 60대는 52%에서 46%, 70대는 58%에서 51%로 일제히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지율은 45%로 전주 58%보다 13%포인트 하락했으며 부정평가가 48%로 긍정평가를 역전했습니다. 부정평가 2위에서는 경제, 민생, 물가가 17%로 가장 많이 지적됐습니다. 독단적 일방적이 10%라는 평가와 함께 소통 미흡 9%도 상위권에 올랐고요. 작년 6월 이후로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중도층 성향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나 여러 현안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이들의 생각은 야당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윤석열이 민생보다 이념에 방점을 둔 것과 여당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이에 따랐기 때문에 중도층 이탈도 가속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국정 기조와 소통 방식에 쇄신을 예고한 만큼 구체적인 정책과 성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돌아버리겠다면서 서울이 긍정 25%, 부정 66%로 경기도보다 어려워졌다. 대구, 경북은 부정평가가 긍정을 상회하기 시작한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보수층도 빠지고 중도층까지 이탈하면서 말 그대로 초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에 따라 최근 여당이 중도층을 잡기 위해 의대 정원 확충 방안 카드를 꺼냈습니다만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기엔 한참 부족합니다. 주 69시간제와 만호세 입학 등 윤석열의 일단 반응을 보는 식의 정책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논란을 만든 윤석열 본인은 쏙 빠진 것도 문제였죠. 사실 윤석열이 지금 고쳐야 할 부분은 몇 가지로 좁히기 어려울 정도로 수두룩합니다. 야당이나 국민이 비판을 하면 윤석열이 본인 스스로 돌아보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이 지경까지 온 거죠. 윤석열이 그걸 못하면 주변 인사들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윤석열이 소통을 강조한 만큼 공식 기자회견 등이 열릴지 여부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고 도어 스태핑 역시 지난해 11월 이후 무기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윤석열이 본인이 말한 대로 하려면 본인이 한 걸 뒤집거나 해결해야 할 게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지금의 윤석열이 이것들을 전부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지킬 생각이 있겠습니까?